예, 안녕하세요. 저희 플레이그라운드 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 문화 정책을 통한 문화도시체 탄생, 전라남도 신안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 문제의식, 연구 목적, 연구 질문,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타당성 도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안군의 개발 현황과 현장 답사를 통해 얻은 자료 및 감상, 그리고 현재 신안군이 시행 중인 관광 정책을 조사하였고, 해당 자료를 통해 실시한 SWOT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재현하고 포지셔닝 분석을 통해 재현한 정책들의 정책적 함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방향성과 해당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 그리고 다음 연도 플레이를 수강할 학생들에 대한 조언을 말씀드린 뒤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조의 연구를 진행하게 된 문제의식입니다. 저희 조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흥미가 생겨 조사하던 와중에 신안군의 관광 정책이 섬 고유의 자원 활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사대교 건설 이후 증가한 관광객의 수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노년 남성층으로 관광객의 비중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신안군의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의식을 연구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의 연구 목적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안군이 지속 가능한 관광을 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관광객층을 유치시키고자 합니다. 그 기대 효과로는 신안군의 문화가치가 재조명되고 1004개의 섬이라는 특수성 속에 국제관광지라는 위상이 제고됨과 동시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연구 질문은 아래 3개였습니다. 유승호 교수님의 문화도시라는 책을 통해 제시했던 연구 질문이었는데요. 첫째, 신안군의 부정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테마파크를 건설한다면 신안군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자체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둘째, 테마파크를 건설할 때 청년층의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테마를 활용해야 하는가? 셋째, 신안군 전체의 섬 테마파크 관광 사업을 통해 포괄적 상생 협력이 가능한 방향이 존재하는가? 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조사와 답사를 통해서 섬 테마파크가 신안군과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연구 질문을 수정할 필요가 생겨 수정하였습니다. 답사 결과를 통해 도출한 새로운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안군 개선을 위한 사업 진행 시 그 필요성과 효과성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둘째,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신안만의 독창성을 가지며 관광 유인 능력이 있는 정책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테마가 신안군 개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셋째, 단일 사업 진행으로 신안군 정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여러 정책들의 구조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입니다. 저희 조의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저희 조는 크게는 신안군 주민, 신안군청 공무원, 신안 관광객에 대해 질문지법과 면접법을 통해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안군 주민에게는 고의도에서 스티커 설문조사와 지도 터미널 인근에서 주민 3분께 비구조적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안군청 공무원 역시 고의도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티커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섬발전진흥과, 교육복지과 3개의 부처에 대해서는 전화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교통발전과 주무관님을 대상으로 비구조적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안군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스티커 설문조사, 이후 관광객 분들께 스티커를 해당 대답에 붙인 이유를 질문하는 식으로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조는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 질문과 저희 연구 주제의 타당성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낙후 지역, 섬 개발의 필요성, 지속 가능한 섬 관광과 저희가 제언할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선행 연구를 선정했는데 해당 연구들을 선정한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안군의 낙후도가 2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낙후 지역과 관련된 연구를 선정하였고 신안군의 섬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섬 개발의 필요성과 관련된 연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섬 주민의 삶과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섬 관광과 관련된 논문을 선행 연구로 선정하여 신안군의 공동체 발전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언할 정책을 힐링 유배, 캠핑카 활성화, 섬 서바이벌 축제,
다문화 문화지구로 4가지를 구체화하였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연구들을 선행 연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선행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쿠 지역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나쿠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해 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계 체험형 문화자원의 소비와 후식형 소비 동기 정도가 더 높이 나타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관광 인프라 개발 필요성과 해당 지역 문화산물에 대한 인식에서도 더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루어 보면 나쿠 지역에 대한 경험이 없는 관광객의 유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방문 동기를 유발하는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의 섬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섬의 젊은 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인구가 적은 섬은 공공 서비스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며 매년 무인도가 한 개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섬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사각지대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의료,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주기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섬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방향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섬 관광 개발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섬 관광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 자원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폐교, 빈집 등을 재활용해야 하며 섬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한 수익을 일부라도 환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섬 고유의 전통 문화에 기반한 콘텐츠로 부가가치를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힐링 관광에 대한 연구입니다. 힐링 관광은 행복 지수가 낮은 한국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차별화된 컨텐츠와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조직적으로 해야 하며 취약계층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 캠핑카에 대한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캠핑에 대한 수요 상승으로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캠핑카가 대여 사업용 자동차로 분류되며 캠핑카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며 자연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 선에서 캠핑카 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캠핑카의 차박 가능 면적을 넓혀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민간과 협력해 민간 토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과 주민 모두 만족할 수 있게 관광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섬 서바이벌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전후 모두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 비율이 부정 비율보다 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렵거나 난해하다는 의견이 코로나19 이후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참여형 스포츠 프로그램은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문화지구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다문화주의 정책은 서구식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동화주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또는 그 자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굳어지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보편적 외국인 정책이 없으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여 지역 사회와 외국인의 교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계가 강화되고 외국인끼리도 같은 문화권끼리 무리짓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외국인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등 외국인 정책 시행의 당위성 범위를 키우고 다문화 사회 이념 교육 등을 통해 국민 의식을 향상시켜 외국인 집단을 편견 없이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연구들에서 타당성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신안군은 낙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신안군청에서 현재 시행하는 정책들이 예상한 만큼의 관광객을 유입하지 못하고 있어 신안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욱 효과적인 관광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의 신안 정책과 차별화되는 지속 가능성과 거주민 집중에 초점을 맞춘 관광 정책을 제시하여 관광객과 거주민이 조화로운 신안을 모델링하려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힐링 유배 사업을 조성하며
중기적 관점에서 군청 중심의 캠핑카 사업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관광객 유입을 위한 썸 서바이벌 축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안군 전체를 초중고생의 15%가 다문화 학생인 만큼 주민들을 위해 다문화 지구도 조성하는 정책을 제시하여 신안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안군 문화사업을 제고해 보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안군의 개발 현황입니다. 섬과 섬 사이를 잇는 교통의 개발 현황과 섬의 개발 현황을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의 개발 현황입니다. 신안군은 현재 흑산도 등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보다 아페도를 중심으로 하여 다리를 연달아 이어서 개발하여 다이아몬드 제도를 완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제도는 자은도에서 시작해 암태, 팔금, 안좌, 장산, 신의, 하이, 도초, 비금도로 이어지는 9개의 섬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은 2008년 개통된 아페대교를 목포와 이어져 신안군청이 아페도로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천사대교를 통해 직접적으로 다이아몬드 제도를 갈 수 있게끔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김대중 대교를 통해 무안과 연결되었습니다. 현재는 14개의 읍면 중 8개가 연결되었으며 현재는 장산에서 안좌면, 좌라도 간 연도교 사업을 개통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비금에서 암태 국도 2호선 도로를 연장시키고자 하는 등 신안군 전체를 육지 생활권으로 편입시켜 관광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섬 개발 현황입니다. 먼저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지도에서는 역사 문화유적과 갯벌 등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답사를 갔을 때 갯벌을 연결하는 짱뚱어 다리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라일락 정원이나 송도항을 국가항으로 추진하는 등 더욱 신안군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은도입니다. 자은도는 임진왜란 시기에 중국인 두사춘이 은혜를 입었다 하여 자은도로 이름 지어진 섬으로 목포시 기준 서북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이국적인 모래사장을 가진 백길 해수욕장, 해넘이길, 호텔 단지 등 다양한 방향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2025년 둔장마을 미술관을 건설하여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문화 브랜드 결합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안좌도입니다. 안좌도는 김환기 화백의 고향으로 김환기 저택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반월도, 박지도 등을 잇는 보라색 꽃과 조명으로 장식된 목교인 퍼플교가 유명하며 퍼플섬의 입구로 퍼플섬과 다른 섬을 연결하는 입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두리 선착장 등도 존재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안군은 안좌도 신초 저수지에 세계 최초로 물 위에 떠 있는 수상 미술관 플로팅 뮤지엄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도초도입니다. 도초도는 신안군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섬으로 도초도의 서쪽 해안에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존재하며 서목해 해수욕장, 수국공원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특징인 섬입니다. 이 외에도 첨단 스마트팜 농업 조성을 추진 중이며 신안예술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인 숨결의 지구가 전시된 섬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답사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티커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신안군 고이도에서 열리는 아자니아 꽃축제 방문 계획에 진행되었습니다. 응답자는 대부분 40에서 60대의 연령대였으며 관광객은 목포 등 주변 도시에서 관광을 온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사 방법은 스티커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짧은 질문을 통해 응답을 얻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질문은 크게 신안군의 교통 불편 여부, 액티비티 테마파크 조성이 청년층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 신안군 재방문 의사가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안군 교통 불편 여부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예 8명, 아니오 24명으로 아니오가 더 많긴 했지만 대상이 주변 도시에서 관광 온 관광객임을 고려할 때 교통의 불편함을 느낄 사람이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대상으로 불편함의 이유를 질문드렸는데요. 그 이유로는 대중교통의 부족, 도로 연결 미흡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액티비티 테마파크의 조성이 청년층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련된 대답은 예가 24명, 아니오가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오라고 대답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드렸는데 신안군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호할 것 같다거나 신안군까지 유입될 매력적인 요인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안군 재방문 의사를 질문드렸는데요. 이는 예가 37명, 아니오가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안군의 자연경관 등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교통에 대한 불편함은 사실로 드러나 확충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고 액티비티 테마파크가 생각보다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과 자연경관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신안군을 많이 방문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희가 처음에 제안한 액티비티 테마파크 개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면접을 통해 진행한 3개의 부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섬발전진흥과에서는 개발 가능 도서가 존재하지만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율도 등을 해양 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현재 131 뮤지엄, 131 정원 등 문화예술 관광 방향으로 신안군의 관광 정책이 활성되어 있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인프라가 부족하여 체류형 관광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테마파크 등 토지 개발은 민자유치와 지역 제한 지구 때문에 승인에 오랜 기간이 걸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복지과에서는 신안군의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관련된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과 신안의 문화를 교육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14개 읍면에서 운영 중이며 다문화 가정을 문화탐방과 언어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차등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접 대면 면접을 진행한 교통발전과입니다.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주제로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육상교통은 다이아몬드 제도를 바탕으로 교량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확충시키고 있으나 높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해양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적자 노선이 존재하지만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의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여군에서 추진했었던 수륙 양용 버스를 도입하려 했으나 부식, 갯벌 등으로 실현이 어려워 논의가 중단되었으며 작은 섬을 대상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역시 개발 제약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와 면접 결과를 통해 저희 조는 처음에 계획했던 액티비티 테마파크 조성에서 방향성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주민 인터뷰입니다. 지역주민 인터뷰는 택시기사, 귀농체험 중인 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태평염전, 문중경 전도사와 같은 신안군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며 교통에 대해서는 신안에서 서울로 가는 것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지만 섬 사이를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배차 간격이나 해안교통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는 택시기사분은 태평염전 문제에 대해 현지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셨고 귀농체험 중인 분은 본인께서 신안의 어떠한 점의 매력을 느껴 귀농체험을 고민하셨는지 질문을 통해서 외부인이 바라볼 때 신안의 매력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민 인터뷰를 통해서는 섬 간 해양 교통의 불편함이나 버스 배차 간격 등 관광객뿐만 아니라 신안군 주민 역시 신안군의 교통에 대해 불편함을 겪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답사를 통해 느낀 답사 감상입니다. 처음으로 저희도 역시 섬 사이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버스 매표소가 잘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았고 배차 간격 역시 군청에 올라와 있던 배차 간격과 달랐음에도 이것이 제대로 공지되어 있지 않아서 혼선을 겪었습니다. 또한 환승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택시 역시 저희가 숙소를 잡은 증도에는 단 2대밖에 없었고 이외의 섬에도 택시가 많이 존재하지 않아 택시를 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이미 기존의 교통수단이 존재함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교통정보가 부족하여 곤란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답사 계획을 짤 때 서울에서 신안까지 바로 가는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목포를 경유해서 도착하였으나 지도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군청 등에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희는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의도 꽃축제에서도 이를 모르는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수단에 대한 홍보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교통발전과 주무님과의 면담 결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 잘 맞는 정합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륙 양용버스의 적용 실패 사례처럼 정책을 지역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정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따라서 액티비티 테마파크 조성은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제언하기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다른 방향의 정책을 제언하기 전에
현재 신안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1.1 뮤지엄 정책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의 작품을 섬에 배치하여 지역을 활성화시켜 인구를 유입시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16개가 완성되어 있으며 2025년은 비금도, 안좌도, 2026년에는 자운도 등 꾸준히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문화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사하던 방문객과 차량 유입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아직 신안군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여러 섬을 돌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고 오래전에 지어진 섬에는 시설이 노후화되었으며 박물관 외에는 즐길 거리가 적다는 문제점 역시 갖고 있습니다. 신안군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유명 아티스트가 참여한 미술관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정책은 1.1 컬러 마케팅으로 섬마다 고유한 색깔과 스토리를 입히는 관광 정책입니다. 예시로는 퍼플섬을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섬 특성을 활용한 브랜딩으로 민관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져 관광 정책 대상을 수상한 정책입니다. 또한 실제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섬과 맞춘 색깔의 복장을 입는 등 자발적 참여가 두드러진 정책으로 섬 전체를 관광 명소화 전환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사례를 보시면 신안군은 섬마다 특색을 갖도록 하는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정책의 주요한 방향성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뒤에 이어질 SWOT 분석과 정책 제언에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이아몬드 제도 바다 낚시터 조성 사업입니다. 다이아몬드 제도 해역에 낚시터를 조성하여 유어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인공 어초를 투하하여 어장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여러 어종을 방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을 관리하는 새로운 관광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안군의 해역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그를 이용한 차별화된 신안군만의 관광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사 감상과 신안군의 관광 문화 정책을 조사함을 통해 느낀 점으로는 정합성이 필요함과 동시에 차별화된 관광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이 가진 내부, 외부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SWOT 분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SWOT 분석을 통해 기존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각적으로 탐구를 진행하여 기존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활용 가능한 자원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신안군 자체가 갖는 장단점을 도출해내어 이를 바탕으로 융합 전략을 통해 방향성을 구체화하여 새로운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SWOT 분석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 강점으로는 다양한 문화 자원이나 관광 상품 다각화가 가능한 특수한 섬이라는 환경, 컬러 마케팅의 성공 사례 등을 도출하였고 W, 약점으로는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차량 의존성이 높다는 점과 지역 주민의 개발에 대한 반응이 미온적인 점,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로 인한 개선의 필요성 등을 도출하였습니다. 5. 기회로는 환경 탈규제 추세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상승, 코로나19 이후 웰니스 관광에 대한 수요 상승 등을 도출하였고 T. 위협으로는 제주도, 강릉 등 웰니스 관광 테마의 대체제가 많다는 것과 섬이라는 특성상 기후 위기나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 등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SWOT 분석을 통해 융합 전략을 제시해 보려 합니다. 먼저 강점과 기회를 활용한 SO 전략으로는 힐링 예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신안군이 가진 태초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배지라는 장점을 웰니스 관광 선호 상승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다음으로는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잡는 WO 전략으로 캠핑카 투어를 제시하려 합니다. 신안군의 문제점인 관광 인프라 부족을 캠핑카 수요 증가라는 기회와 엮어 해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 테마 섬 서바이벌 대회 개최인데요. 이는 섬마다 독특한 지형이 있고 역사적 특수성을 띠는 신안의 특징을 통해 대체제의 존재라는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ST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약점을 보완하여 위기를 제거하고자 하는 WT 전략인데요. 다문화로 인한 신안군의 문화 이질성을 다문화지구 조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해당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장기적 관점의 힐링 유배입니다. 이는 신안군의 강점이 자연환경과 최근의 웰니스 관광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하며 기존 신안에서 시행한 흑산도 유배 프로그램 등이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해당 정책 개선 방향은
유배가 아닌 힐링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 자도 등 인프라가 확충된 지역에서 지역 연계형으로 운영된다는 점, 그리고 단순 유배가 아니라 테마 프로그램을 가미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흑산도 힐링 유배의 지역 연계성 부족과 관리 부족을 해결하고 제주도의 사례처럼 지역 특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안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신규 관광객을 유입시키며 장기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두 번째 정책은 캠핑카 활성화입니다. 이는 신안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한 중기적 관점의 정책으로 웰리스 관광 트렌드를 노리는 두 번째 전략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도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캠핑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며 여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탬프 투어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우리는 관광객이 힐링하며 교통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며 가족끼리 여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을 민간과 협력하여 진행한다면 수용 공간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시장이 주도하여 사업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정책은 거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캠페인 등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할 세 번째 정책은 역사체험 썸 서바이벌 축제입니다. 해당 정책은 뛰어난 해양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나 경쟁력이 떨어져 한계에 직면한 신안의 관광 모델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차별화하고자 고안한 정책입니다. 저희는 역사를 테마로 하는 섬 서바이벌 장을 조성하여 해상 내륙 전투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환경과 역사 자원을 활용해 친환경적 개발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며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해당 정책은 점차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안전과 환경 보호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정책은 다문화 문화지구 조성인데요. 신안은 가구의 15.4%가 다문화 가구인 고도로 다문화화된 지역으로 문화적 거부감 해소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다문화 문화지구 조성을 통해 문화축제 등을 개최하여 다문화 이해의 장으로 삼고자 하며 이를 신안군 고유 특징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정책을 한평군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여 실시하려 합니다. 해당 정책은 문화적 소통을 증진하고 공통의 소속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이해하는 신안을 만들고 이를 잠재적인 관광 자원화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네 가지 정책에 대해 포지셔닝 맵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포지셔닝 맵에 배치했는데요. 개발 여부에 따라 기존 자원을 중심으로 하는지,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지 나누었고, 정책의 대상에 따라서 군민을 중심으로 하는지, 관광객을 중심으로 하는지로 나누었습니다. 포지셔닝 맵을 분석함과 동시에 네 가지 정책을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을 중심으로 하며 관광객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힐링 유배, 역사체험 섬 서바이벌을 배치하였습니다. 신안군 지도에 자유도가 존재하는 방향으로 섬을 개발하여 진행하는 힐링 유배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고 개발을 중심으로 하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역사체험 섬 서바이벌 역시 동일하게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지만 단기적으로 섬을 개발하여 SNS 마케팅을 통해 신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힐링 유배와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을 중심으로 하며 군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바로 다문화 문화지구 조성인데요. 해당 정책 역시 문화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개발을 중심으로 하지만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신안군의 다문화 가구 비율을 고려하여 문화 이질성을 극복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지구를 조성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성이므로 신안 군민을 중심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자원을 중심으로 하며 관광객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바로 캠핑카 활성화인데요. 섬에 대해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교통이 불편함을 고려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캠핑카 대여 사업을 활성화하여 스탬프 투어 등을 통해서 신안군의 여러 섬의 관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통해 풍류를 누릴 수 있도록 한 해당 정책은 중기적으로 안정화되어 신안군 관광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는 정책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자원을 중심으로 군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바로 기존 신안군에서 시행하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섬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과 같이 신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은 기존 신안군의 자원을 중심으로 신안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존 정책들과 비교하여 저희가 제시한 정책들이 어디에 가중치를 두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제시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제안한 정책의 기대 효과와 그 함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정책의 연계를 통해 관광객이 오랫동안 다양한 문화 체험이 가능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안이 단순 관광지가 아닌 다양한 문화로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가 되는 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메니티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 공간을 창조하고 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문화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신안의 부정적 이미지보다 신안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과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도록 신안의 공간을 재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이 아닌 현대화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응용과 변형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 기반의 지속 가능한 관광 공간으로 신안을 재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안의 고유한 이미지를 관광객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조에서 제안한 정책들의 추후 방향성을 소개해드리고 신안군 환경에 맞는 정책 방향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구 증가를 활용해야 하며 정책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신안은 인구가 반등하고 있으며 햇빛연금 등 좋은 기존 정책이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은 신안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책 홍보를 통해 인구 유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관광 편의성을 증대하고 유인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문화지구 구성 사업은 관광 콘텐츠 다양화와 관광객 유인을 위한 정책이며, 캠핑카와 힐링 유배 사업도 개인 맞춤형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관광 인프라 조성은 긍정적 경험의 확산으로 지속적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여러 정책들을 통해 단계적 발전을 가능케 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 환경 변화에 따른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한계점은 제안한 정책에 대한 한계점이고, 세 번째 한계점은 신안군이 갖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점은 정책의 차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존 정책을 개선하여 제안했던 힐링 유배, 캠핑카 활성화와 같은 전략들은 결국 이들을 더욱 차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정책을 수정하여 다시 시행하는 것인 만큼 면밀한 분석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주민 수용성 및 정책 정합성 확보입니다. 새롭게 제시하는 역사 체험 섬 서바이벌 축제, 다문화 문화지구 조성과 같은 정책들은 결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륙 양용 버스의 도입 실패 사례와 같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더불어 지역 적합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므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계점은 부정적 이미지 개선 필요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도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점이기 때문에 가장 실질적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발생한 여러 사건으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가 지역에 자리 잡았고, 이를 단기간에 해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이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가능하게 하여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지역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의 내년 플레이를 진행하는 조에게 하는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먼저 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저희 조 같은 경우 신안군을 먼저 선정한 후에 사회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방향성을 정해서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관심이 있는 사회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본 후 그 사회 문제에 맞는 적절한 지역을 고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 새로운 방향성을 가진 정책이 답이 아니다. 기존 정책을 조사하여 나온 정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저희 조 같은 경우 처음에는 무조건 새로움을 신안군에 적용하고자 액티비티 테마파크 조성을 계획했었는데요. 답사를 통한 공무원분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비슷한 정책을 시도하고자 했으나 신안군의 환경적 요인이나 자연적 요인 등에서 어려움이 존재하여 취소되거나 진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할 때 무조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기존의 정책에서 정합성을 고려하여
조금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답사를 결정한 지역에 대해서 교통편을 답사 전에 자세하게 조사하여 계획을 짜고 여분의 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 가장 크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점인데요. 저희 조의 경우에는 답사 계획을 짤 때 여분의 계획을 짜 놓아서 배차 간격이 군청에 공지된 것과 달랐음에도 크게 일정 지연 없이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가용이 없으신 경우 저희 조의 경우처럼 대중교통의 이동을 의존하게 되실 텐데요. 저희가 신안군에서 겪었던 것처럼 군청에 올라온 것과 실제 버스가 배차 간격이 다른 경우 역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여분의 교통수단을 고려하여 계획을 짠다면 더욱 즐거운 답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의 이동을 의존하게 되실 텐데요. 저희가 신안군에서 겪었던 것처럼 군청에 올라온 것과 실제 버스가 배차 간격이 다른 경우 역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여분의 교통수단을 고려하여 계획을 짠다면 더욱 즐거운 답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의 연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직접 답사를 해보며 얻어가는 것이 많은 정말 유익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